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이 속속 발생하면서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명에 대해 전남도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병원 44곳은 비상운영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은 인재로 분류되는 참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한 사회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평양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다음 달 1일부터 개편 운영됩니다. 당초 투입할 계획이었던 신규 노선은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대형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진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 319명 중 사직서를 낸 278명이 출근하지 않은 광주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 씨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지만 병원에서 이틀 만에 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일손이 부족하자 내려진 조치입니다. 지금 집에 가서 다시 올 뻔했잖아요. 바빴으면. 그런 불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에 같으면 옛날 같으면 바로 입원하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심한 두통과 잦은 경련 때문에 예전에는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했지만 최근에는 의료 공백이 생기면서 환자들의 퇴원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출입구에는 비상 진료 안내문이 있는데 진료와 수술이 불가피하게 연기,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대학병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공의 142명 중 113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거부에 나섰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진료과는 수술이 취소되거나 입원이 연기되는 것은 물론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불편했죠. 오래 기다리니까. 오전에 하면서 오래 기다렸으니까 불편하죠. 따뜻한 30분만 들고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러니. 대학병원들은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치료 입원은 계속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광주와 전남 지역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모두 300여 명으로 광주 전남 전체 전공의의 70%에 해당합니다.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 환자들이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의료계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지역민들의 불편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경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 8일째에 접어든 27일, 전남도가 현재 의료계 상황과 대응책을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 전체 수련병원 5곳 가운데 92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 이 가운데 79명은 화순 전남대병원 소속이고 여수나 순천 등 전남 지역 병원에 파견된 전공의는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태지만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수련병원이 5개 병원에 126명의 전공의가 있으며 이 중에서 73%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까지 전원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천 전남병원과 성가룰로 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해서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내 응급의료기관 44곳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 응급 환자의 위험성은 낮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44개소가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나 도시군 누리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 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자의 경우 다니고 있는 병의원을 통해 사전 진료를 해서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만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최악의 상황인 개원이 집단 휴진까지 고려해 병원급 이상 기관에 대해 평일 운영 시간 2시간 연장을 요청한 상황. 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와 전공의들의 피로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의료계 집단 행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도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참사 유가족들이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을 찾아 안전한 사회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 시민행진단은 27일 목포 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10주기만큼은 온전한 진실을 찾고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참사 10주기를 맞았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인재로 분류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변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 확정된 가운데 변경된 노선 시범 운행이 시작됩니다. 시범 운행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변경된 노선은 광양읍 1원 367번, 봉강면 1원 20번, 옥룡면 1원 21번 21-3번, 고략동 1원 23번, 진상면 1원 30번 33번, 다안면 1원 35-1번, 중마동 1원 1000번, 1001번 등 전체 12개 노선입니다. 광양시는 시범 운행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변경 노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투입할 예정이었던 신규 노선은 제조사의 차량 출고 일정에 맞춰 올해 9월 이후 노선별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목포와 무안으로 가는 버스 노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액 일부를 무안군에서 분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안군은 10억 원 규모의 비용을 분담하는 대신 현행 대비 35% 감축 운행하는 것에 합의했고 영암군은 분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55% 감축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노선 개편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7월부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3월에는 시내버스 노선권에 대한 인수인계 계약안과 노선권 매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낳으면 한 명당 1억씩 쏜다. 새까지 낳으면 영구 임대주택도 제공하겠다. 얼마 전 모 국내 기업이 저출산 대책으로 통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20일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결혼과 출산의 대가로 현금성 지원 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헝가리처럼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대출해주고 셋째까지 낳으면 모두 탕감해주는 방식이고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확대, 아동수당 지급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육아 부담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 한 명당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해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약 2억 5천만 원. 가정당 아이가 2명이 있을 때 인구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5억 원 안팎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각 지자체별 현금성 지원이 더해져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여기에 육아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아동 인구가 700만 명 선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동안 거론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인구 문제만큼은 여야가 보다 더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선거구 대계약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 농성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이른바 지방 주기기와 호남 주기기 조정안이라며 농사노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선거구인 나주와 화순에 무안군이 더해지면 전체 면적은 1,847km로 서울 면적의 3배에 달하는데 국회의원은 한 명을 뽑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도농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문용진 예비후보가 북한유원지 일대에 목포타워를 건설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문 후보는 북한유원지 20만 제곱미터 부지 일대에 스카이타워 형태로 이른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리조트나 워터파크 등 놀이시설을 유치해 해상 케이블카와 함께 관광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배종호 예비후보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배 후보는 저상버스 도입과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대, 탄소 저감 교통 서비스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예비후보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느낀 비참함을 호소하며 22대 총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 예비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선거 당시 공천 헌금 의혹, 현역평가 하위 20% 지라시 등 자신을 향한 여러 구설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권 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지시문자 메시지와 서동욱 전남도 의원의 동료 의원 상대 돈봉투 투척 농치, 정병의 순천시 의장의 민주당 지역위원회 불참 배경 설명과 탈당 언급 녹취 등 다양한 증거 사진과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재선 도전은 멈춰섰지만 관권 선거 고발과 추가 고발 등은 끝까지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며 앞으로는 썩은 순천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데 헌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불출마하면서 동기어진의 심정으로 후배 정치인들, 새로운 정치인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 후보 직책을 내려놓지만 순천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전남과 전북의 도의원들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농촌 정책을 놓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오미화, 박형대,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은 27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방 소멸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을 점검한 뒤 재원의 균등한 분배와 일본 고양세 등 해외 사례를 통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의 대응 재원으로 지역 자원인 농업과 농촌에 주목해 기후와 식량, 사회, 지역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제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